안녕하세요. 통풍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통풍 치료에 진심인 털보 의사입니다. 통풍은 체내 요산 결정이 과도하게 축적되어서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요산을 낮추는 약물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통풍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요산이 아니고 요산 결정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대표적인 요산 강화제에는 자이로릭, 페브릭, 벤즈브로마론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기적인 검진과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이로릭. 알로피리놀은요, 오랜 기간 사용된 신뢰할 수 있는 약물이지만 약물의 농도를 결정하기가 어렵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명으로는 자이로릭인데 요산의 생성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1960년대에 개발돼서 오랜 기간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첫 번째 통풍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된 약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잠정적으로는 1차 약물이라는 것이 통풍이 걸리면 첫 번째로 쓰는 약물로 되어 있습니다. 잠정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페브릭이라는 약을 또 1차 약으로도 또 지정을 해서 잠정적으로는 알로피리놀이 1차 약물이지만 실제로는 페브릭이 조금 더 약이 쓰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페브릭이 1차 약물로 되어 있습니다. 자이로릭이 그만큼 좋은 약이긴 합니다. 그러나 용량을 맞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몇 개월이 걸려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한 7개월, 8개월 이렇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은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에게 적정한 용량을 처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이로릭을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본인의 약의 용량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요산을 충분히 낮춰서 통풍을 치료하려면요, 평균적으로 400mg 정도가 필요합니다. 많게는 600mg이 필요하죠. 그러면 현재 100mg으로 돼 있다고 하면 약을 하루에 4알 이상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알로피리놀은 보통 하루 3알 정도 드시는 경우가 평균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알로피리놀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알로피리놀은요, 요산을 잘 낮추는 약이긴 합니다. 초기 복용 시에는 요산 수치가 변화하면서 통풍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죠. 이건 뭐 페브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즈브로마론은 더하죠. 그 알로피리놀 자이로릭에서는 아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일부 환자에서 피부 발진과 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피부 괴사가 되는 독성 표피 괴사증이라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백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거는 특이한 유전자가 있는데 HLA-B580이라는 유전자예요. 근데 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일부가 나타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는 HLA-B5801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1%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10%가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이로릭을 먹었을 때 잘못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이 독성 표피 괴사증은요, 사망률이 높아요.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알로피리놀 자이로릭을 드시는 분들은 이 유전자 검사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하는 것이 보험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 안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알로프리놀을 드셔야 된다고 하면 유전자 검사를 꼭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의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로프리놀 정리해드리면요. 1960년대에 개발된 1세대 통풍 치료제이다. 본격적인 통풍 치료제예요. 그 전까지는 통풍 그냥 증상만 완화했습니다. 알로프리놀이 나오고 통풍이 치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알로프리놀은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된 약물이지만 용량을 맞추기가 어렵고 부작용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있을 수가 있고 실제 사용되는 양이 적절한 용량이 아니어서 요산을 충분히 낮추지 못해서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알로프리놀의 정리입니다. 알로프리놀을 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냐면 아직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못 처방되는 예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페브릭, 페북소스타트죠. 이건 효과가 뛰어나지만 비용이 좀 높아요. 근데 비용 높다고 하는 거는 외국의 경우고 우리나라는 뭐 보험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입니다. 부작용이 일부 존재하지만 굉장히 미미합니다. 요산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여기서 요산 생성 억제가 또 나왔는데요. 알로프리놀도 요산 생성 억제, 자이로릭도 요산 생성 억제인데 그럼 통풍이 왜 걸리냐? 요산을 배출을 잘 못해서 걸립니다. 근데 왜 요산 생성을 억제하는 약을 먹느냐? 요산을 잘 배출하는 약을 써보고 약을 그런 걸 개발해서 써보고 요산 생성을 억제하는 약을 써보고 그랬더니 요산을 잘 배출을 못해서 생기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합병증이나 효과가 요산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먹었을 때 더 좋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로프리놀이나 페북소스타트는요 생성을 억제하는 약인데 마치 배설을 그러니까 요산을 잘 내보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합병증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요산 생성을 억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기전이 다른 거, 그 기전이라고 하는 건 작용하는 게 좀 다른 거는요. 알로프리놀은 요산을 만드는 그 전의 재료인 그 퓨린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알로프리놀은 퓨린이란 물질 대신에 얼른 끼어 들어가서 퓨린이 요산으로 대사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알로프리놀이고요. 페브릭은요, 퓨린이 요산으로 대사가 될 때 사용되는 효소, 이 효소 자체를 방해하는 게 그게 페브릭입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게 약간 다르지만 뭐 거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둘 다 생성이 잘 덜 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페브릭은요 무엇보다 좋은 게 일단은 요산을 낮추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용량 맞추기가 굉장히 쉬워요. 페브릭은 40ml하고 80ml하고 두 종류인데 보통 그냥 40ml 드시거나 80ml 드시면 80ml 많다 싶으면 그냥 40ml 드시면 되고 40ml 적다 싶으면 80ml 먹으면 됩니다. 그 외에 외국에는 뭐 120ml 짜리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그냥 40ml, 80ml 두 개로 웬만한 사람은 다 됩니다. 외국에서는 자이로릭보다 비싸서 못 쓰지만 우리나라는 보험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간 문제, 간 기능이 이상이 있으면은 간을 점점 나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심혈관계, 특히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더 많이 생긴다, 심혈관계로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 다음 연도에 다시 그 연구를 해봤더니 그렇지 않더라, 별 관계 없더라 해서 그 이슈는 사실은 사라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페브릭이 심근경색을 일으켜서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은 쓰면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바로 그게 1, 2년 후에 뒤집어져서
사실은 심장하고 관련이 별로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더 정확한 겁니다. 그 이후에는 심장 관련된 어떤 이슈가 따로 없었고 페브릭이 심장마비를 증가시켜서 사망률을 올린다 그런 말은 그 뒤로는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때 그 자료가 이게 2020년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돌았던 그 자료들이 아직도 떠 있는 거를 환자분들이 보고 페브릭은 심장에 안 좋다는데 페브릭은 간에 안 좋다는데 사망률을 높인다는데 이런 얘기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브릭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요산 잘 떨어뜨리고 합병증이 굉장히 적고 신장이 나쁜 환자도 쓸 수 있고 신장이 매우 나쁜 환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부작용이 잘 없고 그런 약이 페브릭입니다. 그래서 페브릭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산 생성 억제제예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벤즈브로마론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이제 특히 미국에는 프로베네시드라는 약이 있는데 벤즈브로마론은 신장에서 요산 배출을 촉진하는 약물입니다. 요산 배출을 잘 되게 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쓴 통풍 환자들이 벤즈브로마론을 먹으면 병에 딱 맞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이거를 환자들한테 좀 복용을 시켰더니 부작용이 많아요.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한테는 사용을 오히려 하질 못하고 신장 결석 발생이 잘 됩니다. 그리고 간독성이 강해요. 벤즈브로마론은요, 간독성이 강해서 미국에선 금지된 약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종류를 크게 보는데 벤즈브로마론과 프로베네시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벤즈브로마론이 허가되어 있고 실제로 시판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벤즈브로마론이 이게 금지가 되어 있고 프로베네시드라는 약이 있습니다. 둘 다 배출을 증가시키는 건데 1차 약물로는 잘 쓰지 않고 잘 안 들을 때 어떻게도 요산이 낮춰지지가 않는데 통풍 발작이 계속 오거나 합병증이 심해질 때 그때 신장이 비교적 괜찮은 환자한테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신장 결석이 생겨서 갑자기 심부전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산 강화제는요, 통풍 치료와 재발 방지에 필수적이죠. 요산 강화제는요, 통풍을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산을 낮춰서 요산 결정을 다 캐버리는 거죠. 그냥 뿌리째 캐버리면 그냥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통풍 발작이 영영 오질 않죠. 약만 잘 드시면. 그리고 재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발은 그냥 통풍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요산이 계속 높아 있으면 통풍이 다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발하는 거죠. 통풍은요, 계속 이 요산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관절에도 안 좋고 신장에도 안 좋고 심장에도 안 좋고 다 안 좋습니다. 뇌졸중도 생기고요. 그래서 통풍은 수명을 줄이는 병입니다. 지금 이게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졸려가지고 지금 제가 말이 엄청 느려지는데 지겨우신 분들은 빨리 돌려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낮에 할 걸 그랬던 것 같습니다. 초저녁에 할 걸. 지금 시간이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어서 자 어쨌든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산을 낮추는 약을 할 때 통풍의 통증이 좀 잘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소염제나 코리친,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달간은 그렇게 병행을 하는 것이 통증을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치료를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통증을 줄이는 약, 소염제나 코리친, 스테로이드 같은 걸 안 쓰면 어떠냐? 안 써도 문제 없습니다. 단지 아플 뿐입니다. 그냥 그 치료가 되는 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요산 강화제를 복용할 때는 정기적인 검진과 부작용 모니터링이 필요하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피 검사를 해봐야 되고, 혹시 간이 나빠지는지, 아니면 신장이 나빠지는지, 고지혈증이 너무 심하지 않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이로릭을 복용하는 환자는 유전자 검사를 꼭 해서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사망을 막아야 됩니다. 이 부작용이 생겨서 정말 무서울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나 그런 경우에는 페브릭을 드시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통풍 치료에서 요산을 낮추기 위한 약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알로퓨리놀, 페북소스타트, 벤즈브로마론 이렇게 있습니다. 알로퓨리놀은 자이로릭이라는 상품명으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는데 아주 효과가 입증되어 있고 경제적이고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약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부작용이 외국보다는 좀 더 많을 수가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 약물이고, 그런 면에서 페브릭이 우리나라 실정에 더 맞습니다. 페브릭은 요산도 빨리 떨어지고 부작용도 적고 특별한 문제가 이렇게 다른 약보다 굉장히 적은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혈관계 이슈,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이 있다,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거는 삭제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보시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요산을 배출시키는 약이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부작용이 많아서 요산을 덜 만들게 하는 알로퓨리놀과 페북소스타트를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벤즈브로마론은 요산을 잘 배설하지만 간독성과 신독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매우 낮습니다. 다른 약은 없어요, 현재. 요산 강화제는 통풍의 장기적인 관리에 필수적인 약물이고 통풍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피 검사를 하고 상태를 체크하면서 해야 됩니다. 통풍 치료를 위해서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고 꾸준한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페북소스타트, 페브릭이라는 좋은 약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페브릭을 드시면서 경과를 보시면 통풍도 치료되고 재발도 막을 수 있고 합병증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통풍을 치료할 때 약 1년 동안은 언제든지 아플 수 있고 아팠다가 또 안 아플 수 있고 안 아팠다가 또 아플 수 있는, 마치 치료를 안 받은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진통제나 콜킨이나 스테로이드를 같이 처방을 해주면 그렇게 아픈 거를 좀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고 안 아프고는 사실 의사가 조금 더 조절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꾸준히 페브릭 약을 드시면 용량을 맞출 것도 없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통풍이 거의 다 완치가 되고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페브릭 엄청난 신봉자이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페브릭을 신봉하고 페브릭만 거의 처방하시는 것 같은데 페브릭 제약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페브릭은 참고로 지금 그 약의 설계도, 그 조성이랑 제조법이 다 풀려가지고요,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페브릭이 워낙 유명하고 선점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걸 많이 쓰고 있는데 같은 성분의 다른 약을 드시는 분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요산을 낮추는 3대장 알로퓨리놀, 페브릭, 벤즈브로마론 이렇게 말씀드려 봤고요. 상품명으로는 자이로릭과 페브릭이 있고 벤즈브로마론은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상품명을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풍의 진심인 통풍 환자였던 털보 의사입니다. 감사합니다.